네, 이번 시간에는 웹 퍼블리셔의 역할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웹 퍼블리셔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 시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웹 퍼블리셔의 역할을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걸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먼저 하죠. 뭐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피그마나 뭐 스케치나 XD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건 단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개발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웹 퍼블리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 퍼블리싱. 여기 이제 웹이라고 콕 찍어서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퍼블리싱의 과정이 좀 생략이 돼요. 약간 저희가 웹을 만드는 방식과 좀 다른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기 때문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모바일 웹을 만들 때 이제 이 퍼블리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화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를 인터랙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구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된 디자인을 실제로 이제 웹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이제 구조를 잡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 단계에서는 HTML을 사용하고요. HTML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또 레이아웃을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로 된 부분을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측 영역과 뭐 좌측 영역, 그리고 또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 영역들을 다 이제 쪼개가지고 최소 단위까지 구조를 잡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일 쪽인데요. 여기는 이제 CSS와 관련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이제 디자인 요소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의 경우에는 뭐 컬러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자간, 행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버튼의 스타일과 이런 입력 필드의 박스 스타일, 뭐 힌트 메시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제어하는 부분이 C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랙션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JS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밸리데이션 메시지가 보여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롤링되는 이미지를 넣거나 이제 이런 인터랙션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사이트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이제 데이터 연동 없이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웹 퍼블리싱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먼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백엔드 개발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 이제 퍼블리싱된 화면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웹 퍼블리싱의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웹 퍼블리싱의 직무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IT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웹 디자이너가 그 UI 디자인과 HTML 코딩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업무를 적어 보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주로 UI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HTML 코딩도 디자이너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과 코딩된 화면을 던져주면은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문제점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되고 또 새로운 브라우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브라우저마다 화면들이 이제 똑바로 안 보이고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발생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웹 표준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이 웹 표준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화면이 깨짐없이 잘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아니면 이제 노인 등의 취약계층들도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무리 없이 사이트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이때 대두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쯤 해가지고 이제 HTML하고 CSS를 좀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두됐던 직업이 이제 웹 퍼블리셔, 이제 전문 퍼블리셔가 되게 주목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웹사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대기업부터 뭐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제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런칭을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표준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 쪽이 적어서 이제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서 막 참여를 하더라도 몸값도 잘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의 역할은 우선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보이도록 퍼블리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취약계층도 고려한 이제 퍼블리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들은 성장을 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웹 디자이너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존에는 웹 디자이너가 UI 디자인과 HTML 코딩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HTML 코딩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적인 퍼블리싱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분들도 이제 직무에 분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약간 시각적인 디자인보다 이제 코딩 쪽에 조금 더 자신이 있고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전문 퍼블리셔로 많이 전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UI 디자이너인데 이제 코딩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UX 디자인이라는 게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UI 디자인과 더불어 이제 UX도 같이 신경을 쓰는 이제 UX 디자인이라는 용어들도 이때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또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드디어 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앱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기게 돼요. 저희가 전통적인 웹사이트는 이제 웹 퍼블리싱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네이티브 앱을 만들 때는 전통적인 퍼블리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iOS 툴에서 제공하는 약간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잡기 시작을 했고, 이 시점이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제 개발 쪽도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분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비슷해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셔가 구조를 잡고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앱의 시대가 되면서 네이티브 앱의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발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백엔드, 이제 뒷단에 데이터를 주고 API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 개발자분들이 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정착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경험에서 좀 비롯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또 CSS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뷰티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퍼블리셔가 전체적인 구조를 딱딱 잡고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이제 여러 가지 PC와 모바일의 환경들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뷰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미 퍼블리싱이 된 완제품들을 모듈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퍼블리싱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면은 몇 개만 조립해서 바로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되었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에서 만든 CSS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뷰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또 CSS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앱의 시대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로 나눠지면서 이제 퍼블리싱의 영역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배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겠죠. 이게 한 비중이 8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의 역할이 당연히 있죠. 이게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중은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도 퍼블리싱의 무게중심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퍼블리셔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우선 시장이 이제 앱의 시대로 가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비중들이 좀 줄어들거나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제 퍼블리셔의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한 CSS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전문 퍼블리셔 분들의 이제 입지가 점점 좁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문 퍼블리셔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또 전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경쟁이나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공급도 많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전문 퍼블리셔 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오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이 퍼블리싱이랑 프론트엔드 또 개발이랑 또 사고하는 머리나 실제로 이제 스킬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셔 쪽에서는 날고 계시던 분들도 막상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 계속해서 좀 스킬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시점이고요.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로 시작하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디자이너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화면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틀어지거나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에 트렌드를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네이티브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으로 구현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베이스로 퍼블리싱을 해서 다시 이제 모바일 웹으로 구현을 하고 또 껍데기를 씌워서 이제 앱으로 이제 컨버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블리싱의 비중이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 현황을 보면은 퍼블리싱을 잘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잘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는 이제 시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 양쪽의 기능들을 잘 갖춰 두시면은 백엔드 개발자만큼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서 못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말고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커리어를 잡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는 유튜버 분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올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터랙티브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고퀄리티의 인터랙티브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개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포커스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디자인 그리고 인터랙티브에 포커스가 된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올려가지고 수상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오퍼를 받았고 이제 구글에 지금은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정말로 이제 인터랙티브 쪽을 살려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걸음 뒤에서 봤던 이 웹 퍼블리셔의 이제 흐름과 방향이긴 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